야, 저희 방송 시작부터 지금 댓글창에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의 뭔가 이 설명을 요하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뭘 설명을 해? 아니 뭐 노만석 얘기할 때 그냥 얘기할게요. 뭐 지금 뭐 그래요. 앞에부터. 왜냐면은 매부 이슈의 체육 앵커의 샤워를 중단시킨 우리 김준일 우리 평론가님의 발언이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닐 수도 있죠. 김준일 평론가님이 누구라고 특정 안 했으니까요. 그래 그런 특정은 안 했어요? 예, 특정 안 하죠. 일단 체육하고 친하고 좋아하는데 자주 씻어라. 귀 좀 씻으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보니까요. 네. 좌불안석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되는데 그 목요일에 전국 지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61%를 차지해서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5%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나타났는데 요거 사실은 이번 주에 조사한 기간 자체가 그 법무부와 검찰과의 그런 항소포기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론의 동향이 어떨지 궁금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MBS 조사로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5% 오른 걸로 나왔고요. 지난주에 일단 갤럽에서 6% 오른 게 나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에이펙 성과로 우리가 이해를 했다가 사실 항소포기 국면이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도 지금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MBS 조사가 굉장한 관심을 끌었던 건데 지지율이 5% 올랐다라는 것은 냉정하게 말하면은 항소포기 논란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에이펙 성과 이후에 뭐 추가적인 더 왜 성과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여론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은 좀 분명해 보인다, 좀 확고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계속 앞으로도 나올 이 여론조사가 좀 기대가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예요? 야당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야당이 우리가 황교안을 때려버리니까 우리가 하나야. 너무 잘해주고 있다. 우리가 뭐 항소 찬성이다 이런 게 아니고 갑자기 우리가 황교안이다로 가버리니까 예. 이런 상황인 건데 이 조사가 왜 주목이 됐냐면 조사 기간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기 때문에 전 언론이 사실은 일치단결한 목소리로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던 바인데 그런 그 쉽게 언론의 입김이나 영향이 별로 닿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 사안이 항소포기 사건이 영향이 덜 받았다라는 건 맞고요. 다만 이제 여론조사의 특성을 우리가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ARS 조사는 선행지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전화면접 조사는 후행지수라고 얘기를 해요. 후행지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화면접을 그러니까 ARS는 훨씬 더 정치 고관여층들이 응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기재금 나오면은 끊습니다. 저도 끊어요. 바빠 죽겠는데. 근데 전화 면접은 어쨌든 전화 면접은 설명원이 그 면접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 설명도 해주고 웬만하면은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후행지수라는 거는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그게 전화 면접은 시차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반영되는데 ARS는 바로바로 반영돼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리얼미터 대표적인 게 리얼미터가 바로바로 반영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에이펙 성과 이게 이제 이 전화 면접은 후행지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매일 뉴스를 보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 대장동 항소포기의 영향은 특히 이제 전화 면접은 다음 주 거까지 봐야지 정확하게 보지만은 진짜 중요한 문제는 바로바로도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로 중요한 문제로 보는 건 아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은 이게 그 일간지를 저는 많이 보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일치 단결된 목소리로 여러 언론들이 일면에 조간 톱으로 이렇게 다룬 기사가 많지 않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렇게 연일 나왔고 실제로 오늘까지도 그러했고 야당 같은 경우에도 물 만난 고기처럼 굉장한 공세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지표에 반영이 안 됐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한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건 아마 저는 보도량을 근데 진짜 죄송한데 지금 가장 중요한 슈퍼챗이 아이고. 좀 국민은 역시 현명합니다. 61% 기념으로 6만 1,000원을. 아이고 6만 1,000원 21도 한라산님.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헌정 방송 할까요? 그냥 한라산 한번 가서 100%면 100만 원 쏘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100% 네. 맞아 이어서.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여론조사 무슨 얘기하다 진짜 끝나죠. 노래 아이도 천하의 신인기도 지금 갑자기 뭐냐면은 6만 1,000원에 기뻐가지고 기본적으로 언론에서 일반
전향적으로 항소 포기가 잘못됐다고 질타를 아, 했고 생각났어. 야당에서도 무지하게 밀어붙였는데 회로 연결됐습니다. 왜 자, 일단 그런 건가? 복구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과거처럼 이 여론이라는 거를 저는 대하는 게 너무 바뀐 것 같아요. 과거에는 사실 9시 뉴스 톱에서 딱 때리고 그 다음날 신문에서 일면 쫙 쓰고 또 시사 패널들이 나와서 또 얘기하면 어느 정도 이 흐름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유튜브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프로도 있고 또 본인들이 취사 선택을 또 하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여론을 한 군데로 모으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뭐 한동훈 그 전 대표가 가장 그 총대를 메고 여론전에 뭐 엄청나게 이 종편하고 해가지고 앞서서 치고 나왔는데 저는 과거처럼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 또 하나는 이 검찰발 이슈잖아요. 검사장 18명에다가 지청장에다가 뭐 다 들고 일어났어요. 아이, 거기다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이 사표 쓰고 그렇습니다. 또 심지어 오늘은 이제 노만석 이제 그 전 차장까지도 이제 대행까지도 사표를 낸 건데 이런 식의 조직 자체가 다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거처럼 그렇게 파괴력이 없는 것은 좀 검찰에 대한 신뢰도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그 인식이 네.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진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준일 평론가는 그 원인을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아니 뭐 너무 잘 설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감안할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뒤에 좀 설명하겠지만은 항소 포기한 거는 정무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 자세히 뒤에 설명을 하고 근데 어쨌든 검찰의 선택적 분노 뭐 요것이 확실히 사람들한테는 왜 가만히 있었어 그동안은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충분히 검찰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된 거고 아직도 이게 좀 논쟁 중인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지긴 했지만 계속 논쟁이 있다 보니까 좀 관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 개인적으로는 검찰에 대한 기관 신뢰도가 우리가 여러 조사에서 밝혀왔듯이 기본적으로 여러 기관들 권력기관 중에서 서열이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기저효과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사실은 기성 언론들 레거시 미디어들이 과거만큼 파급력이나 폭발력을 못 받는 것은 반드시 확인되었다. 왜냐하면은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음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판단 준거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기성 언론들의 영향력이라는 급감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어제 오후 5시 40분쯤에 사의를 표명했거든요. 노만석의 사의 김준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아까 뭐 채용 얘기도 좀 하면 그러니까 뭐 저는 평론하는 사람이고 뭐 정치인이나 뭐 이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저를 비판하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비판하는 사람이 당연합니다. 비판도 네.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대한민국의 신뢰받는 언론인 사위가 굳이 나를 생각이 들고 저는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노만석이 정치검찰이다. 노만석을 잘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 뭐 장르만 여의도도 그렇고 어제 제가 방송을 여러 방송에서 7번 네. 했는데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17개 프로그램에 나가요 지금. 논조가 다르지 않아요. 그냥 저는 왜냐하면 사람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노만석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뭐 어느 정부에서 임명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 아니라 심우정이 잘리니까 원래 대검 차장이었던 사람이 지금 그렇습니다. 권한대행을 하고 대행일 있는 뿐인 거예요. 겁니다. 네.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검찰이 지금 왜 문제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했잖아요. 바람보다 빨리 풀이 누웠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람보다 빨리 지가 지금 뭐 이게 뭐 본인이 외압이라고 느꼈던 뭐가 됐든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누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권 바뀌면 또 누워요. 다시 뭐 보수 정권이 잡으면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같은 거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치 검찰이니까 이런 사람들을 잘라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제 민주당의 스탠스는 뭐 여러 의원 박균택 의원도 그렇고 이제 언론에 나와서 노만석이 왜 사퇴하냐. 근데 이게 더 파급이 될까봐 약간 이제 하는 건데 뭐 다 그러니까요. 존중해요. 사실 네. 존중하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는 누군가 정치적인 사안이 터졌을 때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뭐 사안이 맨날 터지잖아. 근데 정치적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노만석이 져야지 이거를. 그 노만석이 사퇴 안 하면 이 사건 끝나나요? 노만석이 오히려 사퇴함으로 인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김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도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모습이 그러해요. 그러니까 네.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노만석이 잘했다, 뭐 항소 포기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만석이 잘못한 게 맞고 책임을 져야 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정무적으로 저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외압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 자체가 불거지게 만든 거.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했었던 에이펙 뭐 정상회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욕 먹었잖아요. 왜 자기 정치하느냐. 이거 마찬가지예요. 지금 되게 중요한 국정 현안이 있는데 본인이 이거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욕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잘했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 뭐 의견이 다르신 분 존중해야 하는데 근데 뭐 그러면 정성호가 사퇴해야 되느냐? 저는 정성호가 사퇴해야 그건 된다라고 아니죠. 얘기를 한 적은 네. 없고 그거는 대통령이 판단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판단을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듣기 싫은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전 세계가 다 최욱하고 의견이 똑같겠습니까? 최욱 의견도 있는 거고 김준일 아니 의견도 우리 있는 김준일 거고. 평론가가 네. 사실은 절대로 이제 방송 워낙 많이 한 베테랑이기 때문에 떠는 적이 잘 없는데 약간 말끝이 약간 떨려 지금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런 누가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오늘 조상호 변호사가 이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그렇고 전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같이 하셨을 때 이야기하시는 게 사실 법무부에 이 항소 의견을 올린 것 자체가 마감 시한 전날 저녁에 보고가 됐다 그래요. 아, 법무부에는 네. 그거를 그래서 저녁 11시인가 보고를 받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연락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봐라 라는 의견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잘못됐나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잘못된 것도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 쪽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신 것처럼 정리가 안 돼서 좀 이런 사태가 나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항소를 하자는 의견도 저는 뭐 일리가 있다고 봐요. 뭐 항소 가서 또 뭐 다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조작 수사에 대해서 더 걱정하시거나 혐의를 더 높게 보시는 분들은 이거 뭐 항소까지 해서 다투냐. 여기서 그럼 정리해 버리는 게 더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두 의견에 대해서 그냥 평가를 받고 법무부가 재량을 갖고 있고 법무부에서 수사지휘권 안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검찰이 최종 판단 기관으로서 판단을 한 거를 존중하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야, 이거를 한동훈 전 대표부터 해가지고 이 펌프질을 하는 거를 보면은 결국은 종착역은 그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분들은 하나 더 추가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어야만 하는 그 결론을 지금 가야만 하는 건데 저는 그 논리가 굉장히 불편한 게 그게 특수부 검사들의 논리랑 똑같아요. 제가 검찰주의자 얘기했지만 검찰주의자들이 왜 문제입니까? 딱 답을 정해놓고 토끼몰이로 가면 뭐라도 털어서 뭐라도 그렇죠. 성과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 하지 말자. 그게 이재명 정부의 지금 여러 차례 공표한 철학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까지 키울 일인가 싶은 생각이 저는 근본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정무적인 판단의 영역인데 이렇게까지 이게 온 나라가 특히 시끄러울 검사님들 그동안에 그렇게 숨소리 안 내고 국민들이 어렵고 검찰 때문에 괴로울 때 단 한마디 한 사람도 나와서 자기 이름 걸고 얘기한 사람이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냐. 국민들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그러니까 때는. 저도 이제 신인규 변호사 의견에 존중하는데 저는 항소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구형보다 형량이 더 나온 사람은 정민영하고 그다음에 그 유동규 두 네. 사람 7년 구형했는데 8년 유동규가 나왔고 5년 구형했는데 6년 나왔고 그런데 김만배는 12년 구형했는데 8년 나왔고 그리고 정영학은 10년 구형했는데 5년 나왔고 남욱은 네. 7년 구형했는데 4년 나왔어요. 그러면은 정성호 장관의 얘기가 맞으려면은 다 전부 다 구형보다 더 형량이 나왔으면은 그래도 이제 했는데 부분적으로는 절반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돈 문제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좀 계산을 하자면은 이게 전체 수익금이 어떻게 되냐면은 택지 분양을 해서 배당금을 받은 게 4,054억 원. 그리고 아파트를 이제 다 지어지면 분양을 하잖아요. 3,690억 해가지고 이게 이제 7,800억 정도 맞아요. 나오는 네. 거예요. 근데 3,690원 아파트 분양한 거는 아예 빼버렸어요. 이거에서. 왜 수익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너희가 어차피 너희가 아파트 분양할 거 아니잖아.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그 피해액으로 보는 게 맞지 않다라고 이제 1심 재판부가 본 거고 4,054억 중에서 이제 그거를 일부를 본 건데 검찰은 그 중에서 70%가 이제 문제가 있다. 아니, 전체 70%가 네네네.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재판부가 본 거가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473억만 정말로 유동규한테 약속한 그것만 환수하는 게 맞는 것인가? 저는 더 환수 그게 제 우상호 정무수석의 의견하고 제 의견하고 비슷한 거예요. 일치한다고 그러니까 본다. 예. 더 환수를 하기 위해서
항소를 해가지고 100% 장담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뭐 모르는 아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었어야 된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민사는 민사대로 하고 그래서 돌려줄 거는 형사로 추징한 거는 돌려줄 건 돌려주고. 그래서 저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예, 당연히. 예. 체육하고 꼭 같기를 바라지 마라.